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우리 꿈의 비밀이라는 그 방송을 찍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려놓고, 사실 이제 그 다음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방송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그런 상태 아니었나요? 그쵸? 예, 사실 제가 이 4월 달이 들어서면서부터 제 업무적인 면,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면, 뭐 이런 뭔가가 좀 일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좀 벌어지는 바람에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고 막 거의 멘붕 상태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꿈의 비밀이라는 그 무의식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게 평소 같으면 지금 이런 걸 찍을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막,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막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왜 이걸 찍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심리학 방송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그날 알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제 상태를, 제가 저의 심리를 좀 이렇게 뭔가 말을 함으로써 저 역시 해소하고 싶은 그런 어떤 무의식의 작동이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심리학 방송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신 여러분, 예, 뭔가 내가 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뭐 어떤 해법을 제공하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바로 그런 방송이기도 한.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하고 제가 다 필요로 하는 이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예, 그날 방송 보신 분들 아시죠? 엄청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씩 해결이 잘 돼가고 있어서 이제 기분도 좀 좋아지고 예, 의욕도 다시 생기고 피곤함도 좀 덜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그 주제 좀 보시죠. 네. 자, 이거예요. 자기 파괴 본능.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볼 건데요. 사실 여기에다 본능 이렇게 단어를 붙였어요. 자,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원래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있는 본능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하나는 생물학적인 본능. 자, 그럼 또 하나는 심리학적인 본능 이렇게 있겠죠. 자, 생물학적인 본능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 식욕, 먹는 거에 대한 욕구, 또 그러고 뭐 수면에 대한 욕구, 또는 다 먹었으면 뭐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배출에 대한 욕구, 뭐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심리학적인 욕구도 분명히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받고 싶다라는 애정에 관한 욕구,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섬뜩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본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욕구, 본능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하는 자기 파괴 본능이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파괴 본능이 뭐냐? 결국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셀프로 나를 파괴하는. 그러면 파괴된다는 건 곧 어떤 지금 있는 뭐가 됐든 상황에서 좋아진다가 아니라 나빠진다를 선택하는 거겠죠. 주로 이 자기 파괴 본능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귀를 쫑긋 하시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얘기를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평생 춤을 추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고 계시는 분 다 아시죠? 전 댄서였어요. 공연도 하고 학원에서 뭐 방송 댄스, 재즈 댄스, 뭐 힙합 이런 걸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10년 전부터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중간엔 겹쳤지만 어쨌든 2015년까지는 계속 댄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뭐 댄스를 하고 또 새로 나오는 뭐 신곡들의 안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TV에서 TV를 굉장히 많이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안무는 뭐 예를 들어 티아라의 안무는 거의 다 알겠죠. 가르쳤으니까. 예. 그러나 티아라의 멤버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좀 이상한가요? 예, 왜냐면 그 안무와 노래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 노래를 부르는 member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집에는 10년 넘게 TV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여러분들이 막 한참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어떤 막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어떤 TV 드라마나 이런 거를 제가 알까요?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TV와 담을 쌓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TV 속 드라마나 또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아마 우리나라는 그 한의 정서, 한이라고 하죠. 한의 정서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스토리 전개가 이 굉장히 이 자기 파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인공들이 항상 선택을 할 때 나아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드라마 속에서도 나빠지는 선택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굿이 아니라 배드를 선택하면서 인생이 더 막 꼬이고 그럼 드라마 속에 더 빠져들게 되면서 우리는 의연중에 어떤 사고를 하게 되냐면 저 잘생기고 예쁜 주인공이 저렇게 선택하는 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는 거의 본 게 없죠. 예, 뭐 그때부터 거의 끊어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뭐 미드나 영드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추구하는 드라마 속의 주제를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해서 나갈 것이냐. 주인공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뭐 인간관계를 가질 것이냐.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과 우리나라와 좀 뭔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대중 매체들이 너무 그 어떤 좀 말씀드리자면 뭐 당연하긴 한 건데 뭐 10대, 20대 정도 되면 당연히 또 연예인들 좋아하고 그러긴 하죠. 근데 그러나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그 드라마 자체도 너무 그렇게 뭔가 한의 정서에 따라서 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면 부정적인 뭔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TV를 없애고 저는 TV를 보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게 그 뭐지? 라고 좀 약간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기 파괴 본능. 보통 이 자기 파괴 본능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방향이 아니라 굿이 아니라 배드를 선택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이라고 그러면 생물학적 본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듯이 심리학적 본능의 일부인 자기 파괴 본능도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기 파괴 본능에 훨씬 더 많이 깊숙하게 잠식이 되어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이 질문을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인가요? 대답하셨어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파괴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자기 파괴 본능이란 거는 누구한테 더 많이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파괴 본능이라는 이 본능 안에 잠식되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뭐 보통 드라마상에서 많이 보는 주제들이죠. 여가 있어요. 뭐 남자 주인공이 됐든 여자 주인공이 됐든 둘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쪽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고 뭔가 막 이렇게 로맨틱한 뭔가가 그려져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항상 두 사람은 뭔가 모르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이게 경제적이던 지위던 아니면 뭔가 환경이던 뭐든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일단 설정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설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설정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든 약간 나보다 뭔가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누군가를 이렇게 굉장히 애정 어리게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막 이런 뭐가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인공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어느 시점에 가면 두 사람 사이에 사건이 생기죠. 항상 드라마 전개는 그렇잖아요. 뭔가 사건이 생겨요. 사건이 생기면 이럴 때 약간의 뭐 여유가 있는 A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은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너하고 나는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새롭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반대에 있는 주인공은 어떻게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너한테 피해를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이거는 내 길이 아니었어 라고 한다거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네 내 주제에 막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막 사라지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또 뭘 느끼죠? 맞아, 저럴 수 있어. 어떡해 막 이렇게도 하지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답답하기도 하죠. 네, 그런다. 아니면은 또, 그러면 또 주인공들 보면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또 어떤 뭐 남자 주인공이든 여자 주인공이든 있다. 그러면 또 이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베푸는 애정과 뭐 이런 거를 뭐 받아들이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 느껴요. 그런데 대신에 또 반대편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그럼 저 주인공은 100% 만나면은 나한테 너무 해가 되는 사람이야. 예, 막 거기 드라마 소재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이런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가더라. 그러나 그 겉에는 사랑이란 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한테 해가 되는 선택을 한다. 바로 이런 게 자기 파괴 본능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제가 드라마상에서만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하죠. A와 B가 있어요. 예, 이게 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뭐 경제적인 거라고 할까요? A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한테는 뭐 앞으로 얼만간 지나면 뭐 안정을 얻고 뭐 그리고 지금보다 나아지고 좀 더 좀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어려워요. 예, 들어가면 근데 뭐 열심히 일을 하면 여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가 조건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 파괴 본능이 강한 사람은 A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작하죠.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 회사는 너무 멀어. 그리고 저 회사는 비인간적이야. 저 회사는 이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합리화를 붙여서 A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대신에 B를 선택하게 되죠. 보통 이렇게 자기 파괴 본능이 좀 강하신 분이다 이러면 이렇게 자기만의 틀이 있어요. 예,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좀 어둡고, 그리고 뭔가, 비관적이고, 예, 좀 그럴 확률이 좀 높겠죠? 자, 근데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은 반은 희망을 바라고 반은 여기 있길 원하고 뭐 이런 상황을 계속 갈등을 겪겠죠. 자,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러다가 누군가 어떤 상황이 뭐 생겨서 좀 희망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뭐 사람이 나타나든 뭐 상황이 또 있던 자, 그랬을 때는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 그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곳에 더 깊이 한 단계를 더 파고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 결국은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자기 파괴 본능이 많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해가 되는 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지.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게 뭐냐면 그런 선택을 할 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 기제죠.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또 이 자기 파괴 본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석해 봤을 때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번 꿈의 비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와 B를 선택할 때 나의 무의식은 B를 원하는데 내 의식은 A야 라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꾸 A를 선택했는데 그걸 못하게끔 무의식이 자꾸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했죠. 뭐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아주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그래서 자꾸 내가 막 이성적으로 선택한 거를 못하게 뭐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다거나 막 이런 식의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내 무의식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스스로 방해를 하는. 자, 이 자기 파괴 본능도 같은 맥락이에요. 좋게 선택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괴하는 쪽으로 나를.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있냐면 대부분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뭐가 됐던 간에 뭐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기준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대체적으로 좀 어릴 때 반복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유년 시절부터 에피소드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었던 뭔가 됐던 사건, 그로 인했을 때 그 사건을 경험했던 본인이 어떻게 그 사건을 경험을 했냐, 그리고 인지를 했냐 하면, 이 모든 건 나 때문이다. 라고 모든 화살을 자기한테 돌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에피소드가 쌓일 때마다 항상 화살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이야. 이 상황이 벌어진 것도 나 때문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 때문이야. 이게 다 나 때문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어떤 사회적인 처벌이 주어진다라는 것보다 그런 거를 겪지 않았다. 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매를 맞았다. 엄마한테 혼났다. 이래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뭔가가 없었다. 처벌이 없었다. 이러면 스스로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울타리를 치고 이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나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정말 안정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 물론 본인은 괴롭죠. 그러나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런 사건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해소가 될 거라고 무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나한테도 저런 거 있어. 맞아. 나 저거 이해해. 나 공감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자기 파괴 본능에 조금 많이 좀 거기에 좀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본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이런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좀 여유가 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좋은 서적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무의식을 좀 탐구해가는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자주 찍을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나는 아닌데 내 주변에 우리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또는 뭐 가까운 지인들이거나 아, 나 이런 사람 알아요. 예, 이런 사람 있어요. 맞아요. 막 이렇게 뭔가 되게 답답해요. 맨날 저렇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이 보통 자신만의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 때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계속 그런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이분들에게 조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보다 조금 더 넓은 큰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네. 더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하면 담아준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응. 그래, 너 그렇게 해.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러려면 전제 조건이 사랑을 하는 전제 조건이 돼야겠죠? 가족, 친구, 뭐 연인, 뭐 지인, 그렇겠죠. 자, 그래서 버텨주는 거예요. 이거를.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나 여기서 계속 있어. 너 보고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거의가 좀 의심이 많겠죠. 왜? 여태까지의 뭐 자기 파괴 본능은 그렇지만 왜 그렇게 갔겠어요. 예. 다 인간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에이, 얼만간만 저러다가 뭐 금방 사라지겠지. 막 이렇게 좀 의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여유 있게 웃으면서 아이고, 괜찮다니까. 나 여기 있어. 언제든 와. 이렇게 버텨주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스텝 한 스텝 하고 스스로 울타리를 문을 열고 그러고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탁 모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손을 탁 내밀어 주시면서 괜찮아. 뭐 어때? 이제 뭐 우리 같이 잘해볼까? 이렇게 웃어주실 수 있다면 충분히 동굴 그 울타리 안에서 파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최근에 들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심리인가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심리죠.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린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여기 인터넷도 보면은 유튜브에도 많은 이제 뭐 심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뭐 여자 심리, 남자 심리 막 이런 걸 많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중에 뭐 다 틀렸다는 아니죠. 그러네. 맞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고유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심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은 했지만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이런 심리일 수도 있고 또 제3의 심리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성이란 게 있어요. 이 지문이 전 세계에서 저랑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크게 생각하면 뭔가 불안하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을 했다. 뭐 화가 났구나.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러고 저러서 이런 심리야. 막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심리 상담이라는 게 바로 고유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당신에게 또 저에게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을 왜 가졌냐. 그럼 언제부터 그랬냐. 그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꼈냐. 이 의미가 뭐냐. 왜 그 단어를 썼냐. 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마주 앉아서 이 내담자를 탐색해 가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네, 이러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담자도, 그러고 보니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할 때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막 이러면서 본인을 알아가는 과정. 자, 이게 바로 심리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해하셨죠? 자,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파괴 본능.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나를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파괴하면 뭐가 남겠어요? 안 남죠. 그쵸? 결국은
존재를 부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조금 해당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조금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혹은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 혼자 해보겠다 그러면 좋은 서적을 읽는 그런 방법도 괜찮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파괴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버텨주기. 더 큰 울타리로 그들을 담아주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그대로 버텨주고 예,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기.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주기. 자,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불금인가요? 예. 뭐 계획 있으신가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